돌아보면 올 한해 에너지 섹터가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에너지에 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27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원전 1호기가 본격 가동했고요.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 쪽이 신재생으로 이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속도가 원하는 만큼 빨리 가기 어려우니까 원전에 대한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 리백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천연가스의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그 대체 과정에서 결국은 원전이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해서 신규 원전 2개를 더 건설하겠다 했는데 현재 발전 현황을 보시면은 이거는 485메가와트 정도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메가와트 혹은 뭐 1400짜리 APR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한 절반 이하 혹은 그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그 발전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대형의 즉 1000메가와트급 아니면 1400 APR 같은 이런 발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이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 정부도 새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앞서 그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고요. 원전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힘을 쏟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서 그 탈원전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왔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이제 2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신한울 1호기를 준공하는 여기에서 축사를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그다음 물론 이제 그 자리엔 참석을 안 하고 대독을 하셨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이 SMR 개발을 위해서 총 4천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말했던 그 고준위 방패물, 즉 2031년이 되면은 이제 고준위 방패물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방사능 폐기장을 빨리 그 정확하게 좀 제대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쪽 수주가 이제 또 기대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수주 한 손이 있었던 게 폴란드였나요? 예, 네. 그때 이제 했던 건 폴란드 쪽에서 네, 했던 폴란드, 겁니다. 체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투르키예 쪽에 대규모 수출 논의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얘기가 한참 되고 있던데요. 얘기는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게 그 터키의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신규 원전을 협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그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한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내년에 우선 MOU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이제 그 양국 간 협정, 그래서 IGA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협정을 체결하는 걸 현재 목표를 잡고 있는데, 만약 IGA를 체결하면은 거의 뭐 이제 한 90% 이상 사실상 이제 그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 지금까지 뭐 우리 흑표라든가 이런 그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술을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대금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상대죠. 튀르키예 정부가요. 네. 예,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로 수주를 따도 건설 착공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 게 이제 우려되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게 소형 원전 SMR이고요. SMR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SMR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SMR은 우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미국의 3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 이 엑스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타라파워라든가 그다음에
뭐지? 요 세 가지. 네, 네. 요 세 가지가 네.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엑스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DLENC 그 대림 산업이죠. 옛날 거기도 이제 역시 여기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되게 그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제일 걸려 있고요. 그게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우라늄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4일에 우선은 그 방한했던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회장님하고 얘기했던 좀 협의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기술 표준, 특히 SMR에 대한 기술 표준을 우리나라 것을 좀 더 키우고, 그다음 뭐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도 이런 SMR을 더 이제 설치한다. 그다음에 전문가 인력들,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여금을 좀 더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IAEA하고 좀 더 이제 많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군요. 네. 저도 입에서 맴맴 돌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테라파워 중심의 SMR은 원료를 러시아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게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한 2년 정도 지금 딜레이가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 그럽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그 공급할 수 있는 게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라늄 정광을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서는 농축하는 작업을 별도로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순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건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뉴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조만간 한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 아니면 종전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년 초 정도에 만약 이 부분이 성사가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원자력은 충분히 더 이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건설, SMR도 있고요. 이제 원전들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원전 전문 기업을 100개, 해체 전문을 우선 100개를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2,500명까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구 정지돼 있는 그런 원전 그 노심이 이제 204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그 원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폐쇄가 된 건지 잘 구분은 모르군요. 잘 모르죠. 접근도 어려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해서 우리가 그 자금을 3,48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원전을 일부 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체 사업 모델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습도 좀 해보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수로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수로가 앞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비록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 그러죠. 이게 앞으로 이제 그 핵융합 사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원료 생산을 하는 그 부분으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소 경제로 봤을 때도 이 중수로는 추후 다른 산업용으로 이런 용도를 위해서 좀 더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현재 SMR이라든가 이런 그 좀 핫한 내용들은 당분간은 조금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더 낫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료 우라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요걸 우선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터키하고 폴란드의 원전 수주가 이제 내년부터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정도에 아마 폴란드 수주가 가장 크게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대림이라든가 혹은 현대건설 이쪽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탈원전 정책을 하느라 이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유지 보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풀어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상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머니 오늘은 원전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원전 관련된 얘기는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좀 밀렸네요. 코스피는 10포인트로 예, 못 오르는 거죠. 뭐 밀렸다기보다는 못 올라가면서 주춤거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예, 강보합권에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